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을 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인데 최초 법사 가격의 64%까지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이 물건은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물건으로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하락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물건을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의 블루칩이라고 하는 맹지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하여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필자는 법정지상권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정지상권 분석에는 4가지 단계만 거치면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 단계로 첫째, 토지와 건물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분석 방법과 둘째, 토지 등기만 있고 건물 등기는 없는 경우 분석 방법, 셋째, 세움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넷째,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은 과연 몇 단계까지 가야 분석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매 물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에는 법정지상권 일부 맹지 입찰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부 맹지 입찰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입찰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주택과 관련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만 경매에 나와 있고 주택은 경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자, 경매 물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입찰의 물건인 2층의 미양공 주택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본권 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보니까 이런 2층짜리 주택이 있고 전면은 바다가 있어 뷰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4필지가 경매에 나왔고 644-2번지의 토지에 2층짜리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가덕도에서 아름다운 거가대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지의 주변을 보면 펜션 등이 많이 위치해 있고 남향이며 주변 경관이 아주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접해 있어서 출입이나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있는 2층 주택이 문제입니다. 자, 필자가 이 2층 주택의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토지와 건물 등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1단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물 등기가 없는 2단계로 가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이성지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항공 촬영이 되지 않아 2단계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단계인 세움터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세움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 이렇게 조회하기를 누른 후 기다리면은 이렇게 2012년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서 건축신고한 현황이 66건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건인 오원리 644-2번지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료가 뜹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건축허가가 2012년 6월 15일에 나왔고 착공 예정일이 2012년 7월 20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이 물건은 2012년 6월 29일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분석하는 기준일이 2012년 6월 29일입니다. 2012년 6월 29일 이전에 건축을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건축을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분석을 하니까 이 주택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년
6월 29일보다 빠른 2012년 6월 15일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은 착공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2012년 7월 20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2층 주택은 하루아침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층의 주택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토지를 경락받은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지 경락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2층 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 및 건물 철거 소송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100% 승소한다고 보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지료를 이유로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아주 낮은 가격에 건물을 경락을 받습니다. 그럼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은 낮은 가격으로 건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필자는 항상 실전 경매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그 이론을 실전에 적용을 할 수가 없으면 쓸모없는 이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공부하고자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필자는 평소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실전을 강조합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도 필자가 어제 강의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필자가 미리 알려드린 대로 공유지분 물건을 경락받은 다음 해야 할 사항, 즉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형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